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회로 이론 제2장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정연파 교류는 첫 번째 교류 회로의 기초와 두 번째 정연파 교류의 표시, 세 번째 정연파 교류의 복소수 표시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류에 대한 기초 이론 부분이니까 잘 개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교류 회로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류 회로의 기초에서 교류 파형을 나타내 봐라 라고 한다면은 가장 쉽게 이 시간 축상에서 전압이 되든 전류가 되든 기본 파형은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 모양이 되겠습니다. 웨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웨이브 물결파 모양이다. 자,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물결파 모양을 사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 모양입니다. 사인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정연파라고 하겠죠. 정연파. 자, 그래서 이 파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모양이 되겠습니다. 나타내고 보니까 이 진폭의 최대치를 Vm, 전류는 Im 이렇게 최대치다, 맥시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지 않는 최소 한 마디 하나 파형, 기본 파형, 예, 기본 파형을 기본 파형 영어로는 이것을 심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벌. 이 심벌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 반복 횟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 영어로 주파수는 frequency. 그래서 이 주파수는 F로, 야그가 F로 나타냅니다. F로 나타내고 단위는 HZ 해서 헬즈라고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파가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타임이니까 T로 나타냅니다. T로 나타내고 주기라고 하고 단위는 시간이니까 세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알아보면은 주기는 주파수분의 1과 같고 주파수는 주기분의 1과 같아서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전압이나 전류의 파형이 시간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을 순시값 혹은 순시치로 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변화하지 않는 값과 구분하기 위하여 소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I 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해서 IT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T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기본형입니다. 그럼 전압은요? 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가 되겠고 전압은 단위가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교류를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반대로 잘 기억하지 못하시면 힘드시게 돼요. 자, 그럼 이 V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치 최대 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맥시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인은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각속도, 시간에 따라서 변이하는 각도를 나타내며, 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물론 f는 주파수죠. 2파이 f와 같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다. 세타는 위상각이죠. 위상각에서 파형을 발생을 했을 때 이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지 않고 이와 같은 이타라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세타. 혹은 회전기기, 발전기로 본다면은 최초 시작하는 원선과의 각도, 즉 위상각을 말하죠. 위상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타는 위상각이더라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주파수는 F로 나타내고 프리퀀시니까 이니셜 F를 땄고 HZ를 쓰고 다니는 헬저라고 하더라. 주파수는 1초 동안에 기본 파형 또 심벌이 반복되는 사이클 수, 즉 횟수를 나타내더라. 해서 헬저 사이클 퍼 세크라고 하는데, 사이클 퍼 세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기는 T 세크, 타임이니까 이니셜 T를 써서 T를 주기라고 하고, 이 주기는 기본 파형, 한 심벌이 발생되는 시간이다. 한 사이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한 사이클 심벌 하나, 기본 파형 하나를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단 시간은 초로 나타내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란 각주파수라고도 표현을 하며, 라디안 퍼 세크, 1초에 몇 라디안, 이 라디안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호로 봤을 때 원의 반지름이 하나가 발생할 때가 1라디안이에요. 그래서 라디안 퍼 세컨드, 1초 동안에 몇 라디안이 변화되느냐인데, 이 오메가는 2파이 f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 동안 전기각이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는데,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f, 왜 t분의 1이 f와 같으니까. 해서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보시면, t분의 1이 f니까 2파이 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다음 위상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각은 동상인 경우에, 위상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파형이 겹친다라는, 파형이, 자, 위와 같은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에서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반복되는 이 횟수가 같다. 이것이 동상입니다. 파형이 겹쳐지더라, 주파수가 같아지더라. 자, 진상과 지상, 진상은 위상이 앞선다. 자, 해서 앞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위상이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을 보시면은 어떤 위상인지 잘 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점을 보면은 이 차이가 나는데, 기준, 즉 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점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거를 진상. 자, 그 시점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자,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으면은 요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지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이 앞선다, 지상은 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은 위상이 앞선다, 리드, 그리고 지상은 위상이 뒤진다, 레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정연파 교류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연파 교류에서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파형을 시간 축상에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기 T 때 순시값은 그때그때 변하는 값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T1, T2, T3, T4, T5, T6. 자,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 진폭의 값이 서로 다르더라. 이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소문자로 나타내면 기본형이 Vm 사인 오메가 T는 한 주기에 있어서 최대치 이와 같은 반복되지 않는 최소의 기본 마디에서 진폭이 제일 큰 거, 여기 Vm이 되겠죠. Vm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각 속도 세타는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료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료값은 V의 제곱이 제곱근 루트 V의 제곱의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으로서 평균값은 주기분의 1, T분의 1에서 그 주기 동안 0에서 주기 시간까지의 적분이죠. 그래서 면적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제곱 dt 이렇게 해서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 혹은 최대값의 곱하기 0.707. 자, 이렇게 수치로 기억을 하셔도, 즉 루트 2분의 1이 0.707이 된다. 시료값은 최대값의 70.7%가 된다. 뭐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죠. 다음 평균값은 VAB에서 average의 약자를 VA에서 AV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에서 0에서 주기 t 시간까지의 VDT다. 자, 제곱근을 했으니까 V제곱이지만 제곱근이 없죠. 제곱근이 없는 상태는 VDT, 즉 V 순시치 전압 V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했는데 언제까지? 주기시간 0에서 T시간까지 하니까 파이분의 2 VM 해서 0.637 VM이 되더라. 자, 세 개의 관계를 한번 같이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M이 되겠죠. VM, VA. V의 값은 VM이 V가 되기 위해서는 VM 곱하기 루트 2분의 1 혹은 곱하기 0.707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VA를 바꾸기 위해서는 VM 곱하기 파이분의 2 혹은 0.637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치에서 최대 시료치로 가기에는 곱하기 1.11. 자, 역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방향으로 가려면은 반대 루트 2분의 1의 어때요? 반대니까 루트 2배 곱하기 루트 2배 혹은 0.707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평균치에서 최대치로 가기 위해서는 파이분의 2의 반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파이 혹은 곱하기 0.637분의 1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료치에서 평균치는 1.11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균치에서 시료치까지 곱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나타낸다면은, 즉 최대값의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최대값에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은 시료치가 되는데, VA에서 최대치를 가기 위해서는 파이분의 2의 반대는 2분의 파이를 곱하고 다시 VM이 됐죠. 이런 VM이 됐죠.
VM에서 V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VA에 2루트 2분의 파이를 곱하면 이게 1.11이에요. 곱하면은 시료치가 되더라라는 이 관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파형률과 파고율과 파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마나 정연파를 닮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누면 되더라. 그리고 파형률은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면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값은요, 파고율 곱하기 시료값으로 하면은 최대값이 된다 하는 요 표현, 이것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느닷없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곱하기 시료값을 한다면은 약분이 되니까 바로 최대값이 되죠. 그래서 파고율의 시료값을 곱하면은 최대값이 되고, 파형률의 평균값을 곱하면은 역시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시료값은 파형률의 평균값을 곱한 것과 같다 하는 이 표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파형의 시료값과 평균값의 실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정연파, 사인파에 대한 시료값과 평균값을 알아봤습니다. 정연파에 대한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혹은 루트 2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를 곱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연파의 파형률은 그래서 1.11, 파고율은 1.41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톱니파와 삼각파는 시료값의 루트 3, 최대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고, 평균값을 2로 나누면은 2로 최대값을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더라.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3으로 나누면은 시료값이 되더라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실 수 있으시겠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파 정륜, 여기서 반파 정류파에서 반파 정연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파 정연파인 경우에는 최대값을 2로 나누면 시료값이 되고, 최대값을 파이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더라. 자, 그리고 구형파를 보겠습니다. 구형파는 이 사각파형을 알아요. 구형파, 이와 같은 사각파형을 구형파라고 하며, 이 구형파는 VM이니까 VM을 1로 보면은 1 곱하기 1이니까 VM 곱하기 1 해서 파형률과 파고율이 같이 1이 되더라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정수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반파 정연파의 파고율이 2가 된다 하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꼭 이 표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연파는 우리 알고 있고, 정연파를 기준으로 해서 정연파를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 톱니파인 경우에 최대값을 루트 3을 나누면 시료값이 되더라라는 것부터 그리고 구형파는 1이 된다. 시료값, 평균값이 1이 되는 파형이 뭐냐? 구형파입니다. 자, 그리고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은 그래서 반파 정연파가 되겠죠. 반파 정연파의 파고율은 2가 되더라 하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연파 교류의 복소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연파 교류에서 정연파 교류의 특징, 교류의 특징을 한마디로 나타내라 하면은 그 크기가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변하는 양은 단순히 크기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기의 이 방향, 변화하는 성분을 같이 나타내야 되며, 이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방법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표시. 그래서 이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방법은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벡터로 표현을 하기 위해, 벡터로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수와 플러스 허수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는 잘하고 있는데 허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해서 허수는 앞에 J를 붙여서 나타내는데, 이 J는 허수의 기본 단위가 되며 루트 마이너스 2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수의 기본 단위인 J를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허수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은 어때요? 양의 수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데 허수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허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복소수의 기본 개념에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같이 나타내는데, 실수 플러스 J 허수가 복소수로 나타내지는데, 허수의 기본 단위는 J로 나타내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왜?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소수는 이와 같이 어떻게 실수 더하기 J 허수로 나타내는데, 이 실수와 허수가 같지 않은 수다라고 해서 연속되는 문자 A와 B 혹은 M과 N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A는 A 플러스 JB, A가 실수부고 JB가 허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부를 같이 사용을 해서 나타낸다고 해서 수가 둘이네요. 그래서 이름을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공액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수를 나타내다가 보면은 첫 번째 분모로 나타낼 때, 분모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어떠한 수가, 그래서 분모로 A 플러스 JB분의 C 플러스 JD와 같이, 혹은 뭐 관계는 없어요. A 플러스 JB분의 C 이와 같이 분모에 허수가 있는 경우에 이 분모를 유리화하는 단계에서 복소수의 제곱 법칙에 따라서 A 플러스 JB 곱하기 A 마이너스 JB를 이렇게 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과 같이 분모를 유리화하는 단계에서 같은 복소수인데 허수의 부호만 다르죠. 이와 같은 분모를 유리화한다거나 안 그러면 복소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력 W라고 나타냈는데 V 곱하기 I가 되니까 이 수식가 전부 다 벡터예요. 벡터로 나타내고 복소수로 나타내지니까 전압의 공액 복소수 곱하기 전류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에서, 여기서 공액 전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액 복소수를 사용하더라 해서 공액 복소수는 어때요?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은데 허수부의 부호가 다른 것을 공액 복소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A 벡터의 복소 표현이 복소수 표현이 A 플러스 JB라고 한다면은 A 벡터의 공액 복소수 벡터 표시가 아니에요. 위에 바가 공액 복소수. 자,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별표를 따로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JB로 해서 다르죠. 다르고 이와 같이 어떤 복소수든 공액 복소수와의 곱은 돼요. A 제곱이 돼서 스칼라량으로 바뀝니다. 예, 스칼라량이 즉 크기 성분만 나타나게 되죠. A의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연파 교류가 그래서 순시값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는요 해서 루트 2V 그래서 루트 2V가 이게 이제 최대치를 나타내는 거죠. 루트 2V의 사인 2파이F가 오메가고 얘가 VM이에요. VM을 즉 최대치를 시료치로 바꿨다. 그래서 세타가 되는데 자, 4가지 방법이 극좌표 형식에서 요거는 각도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삼각함수는 이와 같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나타내는 방법. 직각좌표는 이 직각에서 x, y축으로 나타내는 방법에서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이 되겠죠. 허수축이니까 j가 붙겠죠. 그래서 x축으로 V1, 허수축으로 V2가 되는 이 점이 바로 V1 플러스 J V2인 이 직각좌표로 나타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형태로 나타내서 이 V의 값들은 전체가 V의 값은 무슨 값이에요? 여기서 시력 값이 됩니다. 시력값에 그리고 J세타라고 해서 이제 각도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연파 교류를 즉 복소수를 4가지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소수 이 결과적으로 얘가 A 플러스 J B가 되겠죠. JB를 표시하는 이 형식이다 해서 자, 이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2번째 장인 정연파 교류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